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옛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만큼 지역사회에선 보험자 병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비수도권 첫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상당합니다. 전체적인 의료 공급 측면을 봤을 때는 과잉 공급 지역이지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먼저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짚고 넘어가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에 사실은 거의 답이 있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많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지금 최근 자료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 서울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많고 요양병원도 서울보다 거의 더 많은 수준에서 의료기관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반대로 의료기관은 많지만 공공의료기관은 7대 강력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6위입니다. 그래서 꼴찌 수준에 가까운 공공의료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좀 기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형태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높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건강 수준이 나쁘다는 게 이제 이 문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기관이 많은데 건강 수준은 나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일반 의료기관들, 민간 의료기관들은 소위 말해서 수가가 맞지 않고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 과목들을 이제 진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곳이 뭐 어린이 재활이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번과 같은 이제 감염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민간 의료기관 영역에서는 사실상 좀 배제되어 왔던 제외되어 왔던 이제 진료 과목들 대표적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게 자연스럽게 공공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의료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우리는 조금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좀 더 중시하는 공공병원이 그런 틈새를 좀 메워야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이제 건강 수준이 나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공의료 현황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덧붙여서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산에 공공병원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답을 못하세요.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부산에 있는 공공병원이 총 이제 9개입니다. 원래 재작년까지는 10개였는데 1개소가 국군 부산병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9개소인데요. 총 4개소는 1, 2, 3, 4 노인 전문병원, 시립요양병원 4군데가 있고요. 정신병원, 시립정신병원, 그 다음에 보훈병원, 동남권 원자력병원,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 마지막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부산의료원까지 해서 총 9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동안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왔었는데요. 부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이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자 병원이라고 함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이라는 이 하나의 보험 사업인 거잖아요.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해당 진료에는 어떤 수가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해 보았더니 진료 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기금은 이렇게 사용돼야 되겠다. 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더 보장되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모델인 거죠. 하나의 건강보험 기금이나 보험이라는 이 사회보장제도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 자체가 이제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차이로 나눠지는데 크게 보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공병원에는 속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 특화 사업이라든지 뭐 지역의 인구 사회 경제적인 특성, 건강 수준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에는 조금은 지역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중앙 중심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보험자 병원은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향후 좀 숙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인 공공병원이 이제 지방의료원인데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지방에서 설립한 병원이죠. 그래서 부산의 유일한 지방의료원은 부산의료원 한 곳인데. 그 지방의료원은 말 그대로 이제 시의 재정을 투여해서 이제 시민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들, 경제적인 수준들, 건강 특성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건강 사업들을 또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의료원과 보험자병원의 결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다른 민간 시장들보다는 좀 과잉되거나 네. 좀 신뢰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이제 이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보험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가장 큰 차이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험자 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그 나름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되지 않는 진료라도 사회에서 좀 외면해왔던 영역이더라도 감염병 치료와 같이 필수적인 진료들을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코로나19가 줬던 교훈이라면 보험자 병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건강보험이라는 이 제도 자체는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지만 시민들이 보험 가입자들이 아플 때 얼마든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켜드리는 제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보험자 병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를 드릴 수 있고 얼마만큼 적절한 의료비 부담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잘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보험자 병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산에 보험자 병원이 만들어졌던 처음에 취지도 그런 이제 모델을 할 수 있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을 운영해 보았더니 실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보험 재정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일산병원이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습니다만 한두 군데의 병원 가지고 충분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없다. 지금 이제 패널 병원이라고 해서 이 민간 의료기관들 중에 진료한 수가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구라든지 조사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여전히 건강보험공단의 수건 사업이고,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보험자 병원은 솔직히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보험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냐, 이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일산 이외에 또 부산에도 생긴다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부산시가 추진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안은 동부상권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또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 사업의 핵심 축의 하나인데요. 현재까지 부산시가 권역별로 의료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공보건의료 벨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화두가 좀 되었던 부산 지역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단순히 지역의 지방선거 공약을 넘어서 이제 대선 국면에까지도 네. 공약화가 되기도 했었죠. 핵심 내용은 이제 그 부산이라는 지역이 원래 전체가 하나의 의료 권역이었는데 중부상권, 서부상권, 동부상권 권역을 세분화해서 각 권역별로 서부상권에도 공공의료기관 하나, 중부상권에도 공공의료기관 하나, 동부상권에도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부산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향후 절차들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중부산은 기존의 역할에 왔던 부산의료원이 좀 더 기능이 확대되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동부상권이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가 된다면 채워져야 될 상황이고, 이제 현재까지는 부산의료원은 뭐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기능 강화가 사실은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실히 되었죠.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설립과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그 조사 연구 예산을 각 의료기관별로 한 2억 정도씩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부산의료원도 설계와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뭐 남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으나 남은 네. 절차들은 좀 순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침례병원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절차로는 보험자 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동부산의료원, 지방의료원으로 설립한다면 이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림길 속에 지금 있는 상태라, 뭐 이제 부산시가 천명하기로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화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던 만큼 아마 이제 건정심이라는 향후 보험자 병원 설립과 관련된 절차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 결과로 인해서 부산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또 24시간 아동 전문 응급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들이 부산의 공공의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이제 침례병원이 2017년 7월에 파산을 했고 네. 지금까지 쭉 뭐 5년, 6년 이렇게 되어오는 시간 동안 이미 이제 지역 사업으로 너무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조속히 아까 이제 그 건정심이라는 절차가 사실 이렇게 그 좀 친정부적이기도 하고 내지는 이제 좀 취약계층보다는 일종의 좀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집단의 좀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보험자병원 설립이라는 안건을 건정심에서 통과하기가 사실 쉽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하셨던 만큼 그 건정심이라는 그 위원회 회의 자체를 어떻게 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아마 좀 조금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고려돼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24시간 아동 전문 응급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너무 중요한데 그 병원에 어떤 의료 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부산에 아동 전문 내지는 야간에 아동이 응급 상황일 때 수술할 수 있는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소수 내지는 뭐 민간 의료기관들 중에서 당직으로 돌아서긴 하지만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밤에 긴급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부산 지역에 없고요. 네. 가장 가까운 데를 간다면 지금 이제 양산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소아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동 전문 응급병원을 짓겠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 얼마나 그런 충족한 인력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숙제도 역시 남아 있어서 근데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보통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은 하셨습니다만 과연 지역에서 얼마만큼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나 역량들을 투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향후 이제 정부 여당과 뭐 부산시 간에 굉장한 좀 협의와 준비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공병원을 확충하는데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인력난, 또 적자 문제 이전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뾰족한 해결책들도 없이 공공병원의 수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뭐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뭐 돈 먹는 하마다 네. 왜 우리 세금으로 이런 것을 하느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적자투성이다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의료기관을 다 국유화하고 다 공공병원화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 체계를 들여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특정 질병만 아프지 않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유행도 그동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음압병상을 운영하면 저거 적자투성이라는 욕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압병상 국가 지정 음압병상을 부산의료원이 개보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적자라고 그렇게 논란이 되던 그 의료원의 음압병상이 코로나19 터지자마자 가장 그 위급한 환자들을 이제 받아냈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가 아프면 편안하게 병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딘가가 있다는 겁니다. 감염병이다, 아까 어린이 소아 응급이든 뭐 장애인 치료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고 꼭 필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진료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 시장에서 외면되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부산 지역이 특히 가장 안타까운 게 산부인과가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여성분들이 아마 산부인과라고 하면 대부분 출산만 생각하시는데 산과 부인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건강도 참 이제 앞으로 부산 지역의 의료 체계만 보았을 때 좀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타 지역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진 않을까 하는 겁도 사실 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 곳이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어느 정도 좀 써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좀 투자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 공공병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취약계층을 진료하며 수익성 없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민간 병원보다는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공병원과 민간 병원을 놓고 봤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이제 사실은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하시는 게 공공병원이 좀 안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공공의료의 보편화, 모든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취약계층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자상이라든지 뭐 노숙인, 이주민과 같은 사회 전반에 취약하신 분들은 지방의료원, 부산의료원, 공공병원밖에 이용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데요. 불친절한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간 의료 시장은 상당히 경쟁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친절해야 되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아야 저 병원을 가니까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또 가고 싶고. 근데 공공의료기관은 사실은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곳이지 다른 그런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또 비중을 못 두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의 투자는 사실 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뭐 그런 부분의 불만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의료기관,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의 그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질적으로 높고 굉장히 이제 수술이나 치료를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부산의료원에 많이 계시고 평가 등급을 굉장히 높게 받았었거든요, 부산의료원이. 그래서 단순히 공공병원이 취약한 사람들만 다니고 뭔가 의료진의 기술이 낮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은 낙인 아닌 낙인이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플 때도 주변의 가족들이 아플 때도 항상 부산의료원을 다니거든요. 그만큼 과잉 진료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 사고도 없이 잘 높은 실력의 이제 의료진들이 배치되고 있어서 그런 편견들은 앞으로 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네. 많이 좀 깨져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인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료 공백이나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의료 안전망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부족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는데 부산시의 남은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조금은 기형적인 의료기관은 많지만 공공의료가 부족한, 그리고 감염병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이런 현황들을 잠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대응이라는 게 이제 감염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6명 중에 1명이 감염됐다는 통계 정도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공공병원만 이걸 감당할 필요는 없겠다. 공공병원만이 계속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공의료기관의 노동자들이 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 코로나 환자의 80%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했다, 이런 통계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 공공병원이 아까 전국 평균이 5.몇 %, 부산이 2.6%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전체 환자의 80%를 치료했다는 건 너무 불균형이 심했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학병원이나 어느 정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 중에서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의사가 있고 그런 어떤 호흡기 질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되는 의료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기능들을 좀 분담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한 2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감염병 관리기관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30여 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민간 의료기관 중에서 충분히 감염병 대응 역량이 있는 병원들을 소집 내지는 동원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때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제도를 했었거든요. 그 한 의료기관 안에서 호흡기 질환과 비호흡기 질환을 분리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런 의료기관에 대한 활용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감염 의심자라든지 감염병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스스로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감염 의심자 격리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어느 정도 돌봄과 이제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격리소, 시설 입소를 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민간 의료계를 이제 협의를 구하고 동원해 나가는 게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향후 숙제고, 부산시가 조금 더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적어도 대학병원이나 중대병원 정도 되는 종합병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들을 해 나가야 코로나19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보여지고, 결국에는 그게 질환만 감염병일 뿐이지 앞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하다고 했을 때 생기는 건강격차, 아픈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시도해야 되는, 협의해 나가야 되는 큰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관련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의료 공백이 없는 부산시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오랜 시간 외쳐왔던 부산의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는데요. 빠른 기간 안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